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사막과 피라미드?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와 미라? 클레오파트라의 비극과 파라오의 저주?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고대 이집트 문학의 심장인 최초의 소설 신우회 이야기의 국내 최초 고대 이집트어 완전 완역본을 품고 오신 고대 이집트 문헌학자 유성환 박사님과 함께 5,000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대 이집트의 진면목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환 박사님은 이집트 성곽문자의 매력에 빠져서 미국에서 이집트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문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오늘 이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 예고가 나갔을 때부터 너무 재밌는 얘기일 것 같다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일단 제 책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 자체를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애청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1시간이 정말 빨리 갈 거예요. 예. 이 1시간 동안 우리 고대 이집트도 갔다가 지금 여기도 왔다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인자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줄여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벌버스에 나오신 교수님이시군요. 이집트 고대 유물편 재밌게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혹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비해서 매체를 통해서 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감상을 또 들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사들 많이 들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출연한 그 프로그램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책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 책 재밌게 읽었다 뭐 이런 것 하고 다음 책 언제 나오냐 이런 벌써 질문. 기다리는 예. 거죠. 맞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맞아요. 이 최초의 소설 신우회 이야기, 국내 최초 고대 이집트어 완전 완역본입니다. 출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최초가 많이 붙습니다. 최초의 소설인 신우의 이야기를 국내 최초 고대 이집트어 완전 완역본, 여러 면에서 최초인데, 네, 이 우리말로 옮기시기까지의 과정 좀 들려주세요. 일단 원전을 읽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려면은 이제 그 원전의 언어하고 네. 한국어 두 개를 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원전을 접하면서부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문법을 배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시작하듯이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네.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원전 독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원전 독해 단계로 넘어가면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나 장례 문서를 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5년부터 원전 독해 그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해독을 하는데 교수님 앞에서 텍스트를 읽고 번역을 하는 게 이제 수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 설명이 마음에 안 드신다.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동사형이나 다른 구문을 제시해봐라.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맞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돼요.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신우의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 주요 작품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이걸 나중에 제가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 전공이 문헌학이다 보니까
문헌학은 기본적으로 원전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쵸. 그래야지 이제 다른 연구를 했을 때 음. 출처를 인용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무래도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학자로서 이런 걸 좀 해놔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다 읽고 나서 뒤에 이제 참고하신 그 문헌들 그 출처를 쭉 보는데 국내 이 신우회 이야기 관련 국내 자료들이 처음 이제 딱 나온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이게 세계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말 2000년대 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소개가 됐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할 아, 정도로 예, 예, 최근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과정에서 정말 고려하실 것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 적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뭘 만드냐면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동사형이 무엇인지, 구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음. 음역을 하거든요. 네. 상형 문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 그것까지 다 해서 일단 문서를 만들고 네. 거기에서 이제 책에 들어갈 내용을 선별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구조를 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작성을 해서 넣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의역하는 부분이었어요. 의역하는 예.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구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의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의역할 때 그 우리나라 말 어감이 제일 가깝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네. 한국말을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 안에 등장한 그 필사가들, 고대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기록했던 사람들 예. 얘기도 좀 흥미롭게 많이 읽기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말로 옮기시는 과정도 필사가의 작업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각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워낙 그 이집트학 내에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좀 소개를 해야겠다는 뭐 그런 조급함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전승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네. 한 700년 넘게 전승이 돼서 내려오면은 그때는 뭐 따로 인쇄술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손으로 베껴서 쓰는 이제 필사가 그쵸. 이제 그 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필사를 한 셈이죠. 그런 한국어로 거죠. 필사를 한 셈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역하실 때 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게 도대체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번역은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까가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걸 골라서 이제 그런 걸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려웠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시면은 뭐 4,000년 전 사람들의 생활상이 적혀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다른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풍습이나 아니면은 뭐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이 현대 작가들이 읽어도 별로 위화감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동일 님이요.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이 작품이 더 먼저인가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하시면서 이제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대개는 이제 구전이 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문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아마 처음에 이 구전이 되다가 네. 그다음 여러 판본이 있다가 후대에 하나의 기승전결을 갖춘 작품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먼저 구전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이 작품은 구전이 되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최초의 소설이라는
그 제목을 단 것도 그런 이유인데 누군가가 이 적극적인 창작 의지를 가지고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기원전은 2100년쯤 되니까 네. 아마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문자로 고착된 시기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어,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구전이 오랫동안 되어 오랫동안 왔고 되었고, 그다음 여러 판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 어느 것이 먼저 존재했냐라는 측면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앞섰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지만 뭐 문학사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기록이 되어야 예, 출간이 예, 되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보통 우리 최초의 소설 얘기하면 뭐 겐지 이야기 얘기 맞습니다. 예.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되게 이제 문학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최초의 소설로 보는 게 이제 겐지 이야기인데 네. 신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네. 이제 거기에도 그런 언급이 좀 돼 있어요. 음. 소설을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떤 네. 이야기를 내가 창작을 해서 이것을 글로 남겨서 좀 널리 보급되게 해야겠다. 만약에 이제 신의 이야기를 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런 의도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최초의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우회 이야기 누가 썼냐라고 하면 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모르죠. 누군가 쓰긴 썼는데 어떤 의도를 그렇죠. 가지고. 어떤 이름 모를 서기관이 썼을 텐데 네. 아마 굉장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집트에서 통용되던 여러 문서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을 것 같고요. 네. 예.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의 어떤 일관성을 봤을 때는 한 명이 쓴 것 같아요. 네. 한 명이 쓴 것 같다. 예, 되게 이제 이름이 없는 고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우의 이야기는 한 명이 쓴 것 같아요. 예, 한 명의 창작자가 그 작품 전체를 관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이 소설의 도입부를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낭독하고 갈게요. 신우회가 말한다. 나는 그의 주인을 따르는 종자. 귀족이자 고관, 아시아인의 땅에 자리한 폐하의 영지 담당관,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왕의 진실한 지인이자 종자, 신우회가 말한다. 나는 그의 주인을 따르는 종자, 귀족이자 높이 칭송받느니 케넴수트에 거하시는 세나세르트 폐하의 대왕비시며 카네페루에 거하시는 아멘에마트의 왕녀이자 공경받으시는 여주이신 네페루 마마의 왕실 사저의 궁인이다. 신우회 이야기의 도입부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게 자기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저 지금 어떤 배경과 이 신우회는 어떤 인물인지 좀 살짝 얘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도입부는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냐면은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의 무덤 벽에 자전적 기록이라는 걸 새겼어요. 네. 그 자전적 기록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나의 품성이나 내가 일생 동안 행했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벽면에 새겼는데요. 네. 사실은 이집트 서사문학의 기원 중에 하나가 이런 자전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우의 이야기는 이제 고대 이집트 독자들한테 매우 익숙한 네. 자전적 기록의 형식을 차용한 일종의 이제 허구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전적 기록에는 뭐 내가 외롭다 이런 얘기는 안 쓰는 거죠. 네,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자전적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자서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 자전적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게 자서전하고는 다른 게 아, 좀 앞에는 좀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자기 이름하고 자기가 일생 동안 맡았던 관직,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그다음부터 이제 선행이 나와요. 네. 선행이 이제 대개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배가 없는 자를 건네주고 자식이 없는 사람을 매장해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네. 그런 식의 이제 선행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생애사에서 좀 중요한 하이라이트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신우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전적 기록 형식으로 가다가 네. 바로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소설 형식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요. 마치 모험담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신우회 이야기가 묘하게 이제 한글에서는 발음 잘못하면 신우이 이야기로. 네, 많이들 그렇게 농담을 그쵸? 하십니다. 예. 근데 이게 신우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신우회 이야기를 제가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묘하게 그 신우이의 그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저에게 그래서 전 초반 몇 장을 신우회를 여성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서 따라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아차, 이 시기에 이런 권한을 가진 여성이 있긴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뒤늦게야 이게 계속 지금 그 아무 상관없었던 연상작용 때문에 따라왔던 신우이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얼른 남성으로 바꿨습니다. 예. 신우회 어떤 인물인가요? 많이들 그 신우이 이야기라고 하시기도 하고 뭔가 좀 정감 가잖아요. 그다음에 신우회 이야기로 신우회 이야기까지. 이야기로 또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신우회 이야기죠. 이게 사람 이름인 거죠. 신우회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고대 이집트어로 이제 자네헤트라고 하는데요. 자네헤트라는 이름은 돌무화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돌무화과가 어떤 나무냐면은 그 이집트의 그 중요한 여신 중에 하토르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의 신성한 나무가 네.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는 뜻은 하토르 여신의 아들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하토르 여신의 이제 아들이다. 사실 이제 이집트 이름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딸이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아들이다, 어떤 신의 딸이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우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하토르 여신이 여러 가지 신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의 수호신이에요. 이집트 네. 이방 땅의 이제 수호신. 어. 그러니까 또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이집트인들의 수호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 신우회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한국에 이집트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런 그 돌무화과의 아들이란 이름 자체가 신우의 이야기에 오랜 망명 생활의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창작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 다 맞습니다. 고려해서 장명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죠.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사망 후에 사체를 미이라로 만들었는데 이때 다른 장기들은 다 꺼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했지만 지혜와 감정의 중심인 이것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것도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바로 주실 수도 있을까요? 힌트 살짝 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미라를 제작할 때 이제 다른 장기들은 다 적출을 하거든요. 네. 간이나 폐나 위장이나 소장 같은 것들은 다 빼내는데 어. 이거는 남겨둬요. 오.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장기고요. 네. 그다음에 살아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기고, 그다음에 이 장기에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뇌의 기능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부위를 지금 가리키셨습니다. 네. 손으로.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나요? 예, 첫 번째 추천곡은 모차르트인 이집트라는 앨범에서 제가 추려왔습니다. 모차르트인 이집트는 이집트 고유의 악기로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연주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우리 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으로 온 학생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학생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이집트 악기로 연주되는 여러 곡들을 들었는데 그게 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아 이게 원래는 모차르트의 작품이었다라는 걸 오.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집트 현지 음악가들이 모차르트의 선율을 나름 해석을 해서 자신들 고유의 악기로 연주를 하는 풍습이 이집트에는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음악인데 제가 오늘 이 앨범에서 선택한 거는 이제 이집시언 심포니 25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마주했던 것이 언제였냐면은 그 밀로스 포먼 감독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예, 모차르트의 네.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맨 앞장면에서 이제 그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을 묘사할 때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음악을 첫 음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집션 심포니 25번 중에서 일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를 품고 오신 유성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낭독해 주신 부분에서 신우회가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나는 이렇다 왕실의 궁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급박하게 신우회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신우회가 이동을 해서 아시아인들에게서 끓인 우유를 이제 받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게 금방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우이가 이제 황태자와 함께 네. 원정을 가거든요. 네. 예, 리비아가 지금 이집트 서부 쪽에 있는데 그 리비아 지역으로 원정을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왕세자가 원정을 가는 도중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왕궁에 있던 부왕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령이 이제 왕세자한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니까 그 왕세자가 굉장히 급하게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원정 도중에서 급하게 돌아가는데 또 다른 전령이 와서 같이 원정을 갔던 다른 왕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신우회가 엿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때 이 원정에서 그의 뒤를 따르던 왕실 자녀들에게도 전령이 보내지니 그중 한 명이 호명될 때 마침 내가 시종을 들고 서 있었다. 그가 말할 때 나는 조금 떨어져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심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며 팔은 늘어지고 사지가 떨리니 숨을 곳을 찾아 펄쩍 뛰어올라 행인과 길이 나뉘는 풀숲 사이로 몸을 숨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들으면 안 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이제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집트 역사에서 그 왕이 그 살해당하는 그 왕의 이제 시해 음모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아메네마트 1세라는 파라오도 아마도 이제 궁정에서의 그런 왕실 음모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되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승계가 정해진 왕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럴 목적으로 이제 왕을 시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신우회가 듣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취득하게 된 정보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런 왕실 음모에 휘말리면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네. 아마 본능적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모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가 아니라 예. 몇 번 반복해서 그 신우회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이게 고백이 나오는데 심장이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마치 뭐 신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심신미약을 하고 주장하죠. 내가 예. 그때 왜 거기서 도망을 쳤는지 떨어져 나왔는지 원래 경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종잡을 수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 같아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 읽으면서 또 주석도 달아두셔가지고 예. 따라 읽으면서 와, 이 신우회란 인물 진짜 매력적이다 생각했거든요. 계속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신우혜 네, 씨는. 이 작품의 일종의 이제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 열린 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신우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갔다라는 게 작품이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독자가 알아서 읽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그 문학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사실은 그 파라오는 끊임없이 너의 결정으로 해서 네가 도망을 간 거고, 음. 그게 나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관대해서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네. 신우에는 왕을 만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다. 신이 네. 부여한 운명이 아닐까. 음. 정말 나로서는 이게 불가해한 일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독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가 의도해서 도망을 간 건지 그쵸. 아니면은 그땐 정말 아무런 정신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도망을 간 건지 네. 이걸 알 수 없게 되는데 뭐 이걸 이제 독자의 몫으로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작가의 일종의 그 기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벌써 열린 결말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네. 너무나 열린 결말이 이렇게 역사가 깊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느낌이 들기도 예. 하고 그리고 신우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이방인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찌 보면 예. 거기서 이제 책 안에서 아시아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존재들을 만나서 또 그래도 환대를 받습니다. 예. 나름대로. 예. 그 얘기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시아라는 게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그 자신들보다 동쪽에 사는 민족들을 다 아시아 네.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되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아시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부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부족들이 살고 그다음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고 그랬고 그리고 이집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원정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가 국력이 강했을 때는 이집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네. 우리로 치면은 뭐 보호국이었던 곳이었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차피 이집트인이 창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집트인 어디 가도 우수하다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요. 어. 그래서 신우회가 거기 가서도 이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네. 그 다음에 암문엔시라고 하는 그 족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암문엔시의 장녀하고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해서도 이제 본인이 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부족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기 질투한 또 그쪽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용자한테 우리가 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쪽 장수한테 이제 또 도전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뭘 해도 잘하는 이런 인물로 그려져요. 그리고 본인도 이집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런 자부심을 아주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워하기도 하나요?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있던 이 다른 부족장한테 도전을 받고 네. 그 도전에서 승리를 하고 아마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이집트인으로 보는구나. 네.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집트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계속 고향인 이집트의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집트 이런 왕에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의 시해 음모가 있고 나서 왕세자가 급하게 그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별 무리 없이 이제 승계가 이루어져서 네. 본인이 모시던 왕세자가 왕이 돼요. 세나세르트 1세라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이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사면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왕실 포고문을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면 해줄 테니까 이집트로 돌아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 처음에 하고 자전적인 기록의 그 형식을 따라가다가 그냥 빠르게 모험을 원래 살았던 데서 엉뚱한 궤적을 따라서 움직였던 신우회가 예.
제가 볼 땐 다시 또 이제 금방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 사이에 한 줄씩 한 줄씩 기록된 것들이 굉장히 굴곡이 또 파란만장하기도 예. 하더라고요. 위협이 있기도 하고 또 왕에게 편지 보냈을 때 또 아무래도 마음 졸이는 게 있었을 텐데 그거 그렇죠. 또 다행히 돌아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그러면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실의 자녀들이 입시했는데 그때 폐하께서 왕비에게 이르시되 보시오 신우회가 활자비들이 만들어낸 아시아인이 되어 돌아왔구려 하시니 왕비께서 크게 비명을 지르셨고 왕실의 자녀들도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고는 폐하의 말씀에 여쭈기를 진정 그입니까 폐하 주여 하니 폐하께서 이르기를 진정 그로다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요. 그러자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행설수설하지 말라. 그는 궁인이 되어 다른 관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최측근 궁인 중 하나가 될 것이로다. 그대들은 의상실로 가서 그의 입시를 준비하라 하셨다. 최초의 소설 신우회의 이야기의 일부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이렇게 또 만나봤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뭔가 안도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예,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이제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신우회가 원래 모셨던 그 왕비, 그다음에 이제 왕실 자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신우회를 바로 못 알아봅니다. 예, 외국에서 워낙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이제 그렇죠. 의복이나 이런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저 사람이 정말 신우회가 맞습니까라고 왕한테 되물어보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신우회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어쨌든 왕은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인이 되어서 다른 관리들과 함께 나를 이제 그 모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본인이 그토록 염원하던 왕의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작품이 끝나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기승전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인공은 신우회이기도 하면서도 뭐 이야기의 승패가 있진 않겠지만 진정한 승자가 약간 이집트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예. 것을 품어주는 이집트. 그리고 그렇죠. 외부로 나가서 이방인이 됐을 때도 뛰어난 두각을 드러냈던 이집트인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두둥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작가가 염두에 두었던 것이 우리 이집트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예. 그게 사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 외국에 있죠. 가서 맞아요. 나는 한국인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더 새삼 느끼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창작 의도를 강한 의지를 예, 가지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만들어진 주인공을 한번 이야기다. 외국에 보내서 생활을 하게 하고 어.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또 묘사를 함으로써 네. 이집트인이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모차르트인 이집트 첫 번째 음반이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음반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음반에 라일라 미스리아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네. 아랍어로 라일라 미스리아라고 하면 이집트의 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음악도 처음에는 그 이집트 고유의 악기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선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악기하고
서양 오케스트라의 조금 낯선 협업이긴 합니다만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오시죠. 북카페 초대해석 오늘은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완역하신 유성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오셨을 때부터 너무 영광이다라고 사연을 주셨었는데요. 4747님이 오늘 방송 청취하기 위해서 이북으로 신우의 이야기 다 이렇게 읽고 북카페 청취 중인데 음악까지 있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진숙 님도요. 익숙한 곡인데 뭔가 악기가 다르니까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어깨 퀴즈 정답이 바운스 바운스 하신다고. 네. 떠오르셨나 봐. 그러니까요. 문소라님, 음악 너무 재미나요. 흥겹기도 하고 일하면서 듣느라고 톡은 못 올리고 있었지만 매우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선곡 센스까지 갖추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 선곡하시느라도 또 마음 많이 쓰셨겠네요. 예, 아무래도 좀 이집트와 관련된 음악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세 곡만 소개하는 게 더 힘들 정도였을 것 같아요. 리스트가 더 길지 않았을까? 예, 좀 좋은 곡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우의 이야기, 이 지금 완역을 하신 건데요. 사실 이 과정이 얼핏 생각할 때는 뭐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뭐 프랑스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이런 차원으로 번역을 저도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보면 이제 원전이 나오잖아요. 예. 계속 실려 있거든요. 볼 때마다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상형 문자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낯선 거죠. 마치 뭔가 암호 해독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죠. 전반적으로 작업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수해서 만든 책이 이것입니다. 저희 오늘 북카페 에디션 원래 그림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상형 문자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을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자필 사인 요청을 받으면 써드리는 네. 문구가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즐거운 독서 되십시오인데, 그게 그 고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이 다 문자로 기록돼 있으니까 파피루스를 펴서 읽어라. 라는 그 교훈서의 문구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그걸 좀 써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상형 문자로 예, 맞습니다. 써주시는 겁니다. 그건 보통 사인하실 때 항상 써주시는 멘트. 예,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린 좀 달라야 되니까 그 옆에 오늘의 퀴즈 정답까지 그려주시면 딱일 그렇게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 오늘만의 북카페 에디션이 되는 거고요. 퀴즈 정답도 그럼 이쯤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어떤 것이죠? 오늘 예, 퀴즈 정답. 퀴즈의 정답은 심장입니다. 심장. 예. 고대 이집트인들이 심장을 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기와 달리 심장은 단순히 펌프가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감정, 그다음에 우리의 기억,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데 사실 미라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한 존재의 결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음 새로운 그 양태의 존재로 이제 이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혼을 구성하는 것들, 뭐 바라든가 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신체도 같이 보존이 돼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로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 방부 처리를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를 다 적출하고 심장을 이제 그 따로 두었고, 네. 이 심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그 죽음 후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살아있을 때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시리스라는 명계의 왕이 있습니다. 네. 신인데요. 그 명계의 왕이 다스리는 또 다른 왕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일종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이것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울이 있고요. 저울에 이제 두 접시가 있는데 한쪽 네. 접시에는 우주의 질서나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 그 당사자의 심장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그 무게. 나의 심장이
올려진 쪽이 더 무겁게 내려가야 되나요? 아니요, 무겁게 내려가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아, 네,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네. 네. 제 심장이 깃털만큼 가벼워야 돼요. 아, 가벼워야 예, 된다고요. 심장이 가볍다는 말이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아, 심장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너무 업보가 이 많다. 예, 속세의 그 관점으로 봤나 봐요. 묵직하게 뭔가 좀 많이 아, 들었을 것 같다. 예, 그게 아닌 거고. 예, 이집트인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한쪽에 깃털을 둔다는 것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 예, 내세관이 좀 재밌더라고요. 예, 신우회 이야기를 오늘 살짝 맛을 봤는데 신우회 이야기에서도 이런 고대 이집트 문화들이 또 많이 드러나잖아요. 신우회 이야기를 지금 2024년 우리 현 시대에 지금 한국어 독자들이 읽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우의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네. 작품입니다. 근데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하고 달리 고대 이집트는 서사시 전통이 없어요. 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영웅 서사시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과 신우의 이야기를 비교했을 때는 신영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조금 더 영웅적이지 않은 조촐한 자기 구원에 불과하죠. 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이 작품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서사도 음, 있고 서간체도 있고 왕실 네. 포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 그리스 비극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가 그렇죠. 신우의 이야기에서 네. 일부 다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음, 이런 요소들을 다 이제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신우의 이야기야말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창작해낼 수 있었던 가장 이집트적인 서사문학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음, 작품의 해제의 제목을 이집트인에 의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인의 서사라고 붙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의미에서 붙이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2024년 지금 한국어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 이 시기에 여행도 많이 할 수 있고 세계 곳곳의 일을 지금 내 눈앞의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접할 수도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정말 이집트의 진짜 이집트 얘기를 품고 있는 얘기 최초의 소설을 만나는 것도 경이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작업도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신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다음 작업. 어, 신우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작품이긴 한데요. 네. 이것 말고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엔 거의 소개되지 않았는데 음. 다음 작품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이건 오. 이집트 신화의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되는데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 두 신인 호루스하고 세트가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음.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신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를 달고 해서 네.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자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뭐 난파당한 선원, 어. 쿠프왕과 마법사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형제 이야기, 음. 이런 작품들도 신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포맷으로 꾸준히 출간을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언급하신 작품들이 이 책에도 이제 줄거리와 함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난파당한 선원 등등 그 잠깐 소개하신 거 보고도 얘기 너무 궁금하다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냥 플롯만 나와 있는 건데도 음, 보면서도 약간 너무나 작품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예, 오래전 얘긴데도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예.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그런 고유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난파당한 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파트 이야기의 원형으로 볼 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쿠프왕과 마법사 이야기는 뭐 해리포터의 조상 정도 되는 그런 어.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고 얘기하시니까 더 예. 흥미로워집니다. 그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곡은 이집트 왕자에서 골랐습니다. 네. 이집트 왕자는 이제 구약 성서에서 모세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이집트 왕자 사운드 트랙에서 이제 Through Heaven's Eyes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모세하고 신우회가
이집트 밖으로 도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오,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Through Heaven's Eyes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지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조언이 이 신우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도망을 갔는데 그게 본인이 의도해서 간 건지 아니면 이게 신들의 부과하는 운명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신우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은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곡에 엄청 공들인 느낌이 묻어납니다. 오늘 북카페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죠? 시간 너무 빠르죠? 시간 너무 빠르게 가네요, 진짜. 네, 다음번에 꼭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은 1145님, 9553님, 이혜정님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은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 사막과 피라미드?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와 미라? 클레오파트라의 비극과 파라오의 저주?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고대 이집트 문학의 심장인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의 국내 최초 고대 이집트어 완전 완역본을 품고 오신 고대 이집트 문헌학자 유성환 박사님과 함께 5,000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고대 이집트의 진면목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환 박사님은 이집트 성곽문자의 매력에 빠져서 미국에서 이집트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에서 고대 서아시아 문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와 오늘 이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 예고가 나갔을 때부터 너무 재밌는 얘기일 것 같다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예.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일단 제 책이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 자체를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애청해 주시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1시간이 정말 빨리 갈 거예요. 예. 이 1시간 동안 우리 고대 이집트도 갔다가 지금 여기도 왔다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인자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줄여서 얘기하시는 거군요. 벌버스에 나오신 교수님이시군요. 이집트 고대 유물편 재밌게 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혹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비해서 매체를 통해서 예.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어떤 감상을 또 들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사들 많이 들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출연한 그 프로그램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책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 책 재밌게 읽었다 뭐 이런 것 하고 다음 책 언제 나오냐 이런 벌써 질문. 기다리는 예. 거죠. 맞아요. 그런 질문 많이 해주세요. 예. 맞아요. 이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 국내 최초 고대 이집트어 완전 완역본입니다. 출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최초가 많이 붙습니다. 최초의 소설인 신우의 이야기를 국내 최초 고대 이집트어 완전 완역본 여러 면에서 최초인데, 네, 이 우리말로 옮기시기까지의 과정 좀 들려주세요. 일단 원전을 읽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려면은 이제 그 원전의 언어하고 네. 한국어 두 개를 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원전을 접하면서부터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문법을 배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시작하듯이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네. 문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제 원전 독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원전 독해 단계로 넘어가면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나 장례 문서를 읽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우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05년부터 원전 독해 그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면서 그 해독을 하는데 음. 교수님 앞에서 텍스트를 읽고 번역을 하는 게 이제 수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거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제 설명이 마음에 안 드신다. 어.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교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른 동사형이나 다른 구문을 제시해 봐라.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맞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굉장히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돼요. 속속들이 음.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신우의 이야기하고 이제 여러 주요 작품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아 이걸 나중에 제가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 전공이 문헌학이다 보니까 문헌학은 기본적으로 원전 번역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쵸. 그래야지 이제 다른 연구를 했을 때 음. 출처를 인용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무래도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학자로서 이런 걸 좀 해놔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아니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다 읽고 나서 뒤에 이제 참고하신 그 문헌들 그 출처를 쭉 보는데 국내 이 신우의 이야기 관련 국내 자료들이 처음 이제 딱 나온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이게 세계 최초의 소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말 2000년대 넘어서 그렇죠. 이렇게 소개가 됐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할 아, 정도로 예, 예, 최근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과정에서 정말 고려하실 것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 적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뭘 만드냐면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동사형이 무엇인지, 구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음. 음역을 하거든요. 사용 네. 문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예, 어. 그것까지 다 해서 일단 문서를 만들고 네. 거기에서 이제 책에 들어갈 내용을 선별해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구조를 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작성을 해서 넣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의역하는 부분이었어요. 의역하는 예,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 구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의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의역할 때 그 우리나라 말 어감이 제일 가깝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네. 한국말을 또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 안에 등장한 그 필사가들, 고대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기록했던 사람들 예, 얘기도 좀 흥미롭게 많이 읽기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 고대 이집트의 이야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말로 옮기시는 과정도 필사가의 작업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각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워낙 그 이집트학 내에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좀 소개를 해야겠다는 뭐 그런 조급함도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전승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한 네. 700년 넘게 전승이 돼서 내려오면은 그때는 뭐 따로 인쇄술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어. 손으로 베껴서 쓰는 이제 필사가 그쵸. 이제 그 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필사를 한 셈이죠. 그런 한국어로 거죠. 필사를 한 셈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승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역하실 때 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게 어, 도대체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가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 번역은 되는데 네.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까가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걸 골라서 이제 그런 걸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어려웠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시면은 뭐 4,000년 전 사람들의 생활상이 적혀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다른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풍습이나 아니면은 뭐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이 현대 작가들이 읽어도 별로 위화감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동일 님이요.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이 작품이 더 먼저인가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하시면서 이제 지금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대개는 이제 구전이 되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제 문서화가 되거든요. 음,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아마 처음에 이 구전이 되다가 그다음 네. 여러 판본이 있다가 후대에 하나의 기승전결을 갖춘 작품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먼저 구전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반면에 이 작품은 구전이 되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최초의 소설이라는 그 제목을 단 것도 그런 이유인데 누군가가 이 적극적인 창작 의지를 가지고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기원전은 2100년쯤 되니까 네. 아마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 문자로 고착된 시기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구전이 오랫동안 되어 오랫동안 왔고 되었고. 그다음 여러 판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먼저 존재했냐라는 측면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앞섰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렇지만 뭐 문학사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기록이 되어야 예, 출간이 예, 되어야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보통 우리 최초의 소설 얘기하면 뭐 겐지 이야기 얘기 맞습니다. 많이 예. 했었는데 그거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다른 의미를 갖고 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되게 이제 문학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최초의 소설로 보는 게 이제 겐지 이야기인데 네. 신영철 선생님께서 이제 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네. 이제 거기에도 그런 언급이 좀 돼 있어요. 소설을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어떤 네. 이야기를 내가 창작을 해서 이것을 글로 남겨서 좀 널리 보급되게 해야겠다. 만약에 이제 신우 이야기를 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그런 의도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최초의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우의 이야기 누가 썼냐라고 하면 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모르죠. 누군가 쓰긴 썼는데 어떤 의도를 그렇죠. 가지고. 어떤 이름 모를 서기관이 썼을 텐데 네. 아마 굉장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집트에서 통용되던 여러 문서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했을 것 네. 같고요. 예.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의 어떤 일관성을 봤을 때는 한 명이 쓴 것 같아요. 네. 한 명이 쓴 것 같다. 예, 되게 이제 이름이 없는 고대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신우의 이야기는 한 명이 쓴 것 같아요. 예, 한 명의 창작자가 그 작품 전체를 관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창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이 소설의 도입부를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낭독하고 갈게요. 신우애가 말한다. 나는 그의 주인을 따르는 종자. 귀족이자 고관, 아시아인의 땅에 자리한 폐하의 영지 담당관,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왕의 진실한 지인이자 종자, 신우애가 말한다. 나는 그의 주인을 따르는 종자, 귀족이자 높이 칭송받느니 케넴수트에 거하시는 세나세르트 폐하의 대왕비시며 카네페루에 거하시는 아멘에마트의 왕녀이자 공경받으시는 여주이신 네페루 마마의 왕실 사저의 궁인이다. 신우의 이야기의 도입부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이게 자기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저 지금 어떤 배경과 이 신우회는 어떤 인물인지 좀 살짝 얘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도입부는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냐면은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의 무덤 벽에 자전적 기록이라는 걸 새겼어요. 네. 그 자전적 기록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나의 품성이나 내가 일생 동안 행했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벽면에 새겼는데요. 네. 사실은 이집트 서사문학의 기원 중에 하나가 이런 자전적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후의 이야기는 이제 고대 이집트 독자들한테 매우 익숙한 네. 자전적 기록의 형식을 차용한 일종의 이제 허구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전적 기록에는 뭐 내가 외롭다 이런 얘기는 안 쓰는 거죠. 네,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자전적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자서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전적 기록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 자서전하고는 다른 게 아. 좀 앞에는 좀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자기 이름하고 자기가 일생 동안 맡았던 관직,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어. 그다음부터 이제 선행이 나와요. 네. 선행이 이제 대개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배가 없는 자를 건네주고, 어. 자식이 없는 사람을 매장해주고, 뭐 어. 이런, 그러니까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네. 그런 식의 이제 선행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생애사에서 좀 중요한 하이라이트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신후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전적 기록 형식으로 가다가 네. 바로 뒤부터는 완전히 이제 소설 형식의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요. 마치 모험담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신우회 이야기가 그냥 묘하게 이제 한글에서는 발음 잘못하면 신우이 이야기로. 네, 많이들 그렇게 농담을 그쵸? 하십니다. 예. 근데 이게 신우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신우회 이야기를 제가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묘하게 그 신우이의 그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저에게 그래서 전 초반 몇 장을 신우회를 여성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서 따라갔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아차, 이 시기에 이런 권한을 가진 여성이 있긴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하고 뒤늦게야 이게 계속 지금 그 아무 상관없었던 연상작용 때문에 따라왔던 신우이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다시 얼른 남성으로 바꿨습니다. 예. 신우회 어떤 인물인가요? 많이들 그 신우이 이야기라고 하시기도 하고, 뭔가 좀 정감 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우회 이야기로 신우회 이야기까지. 이야기로 또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네, 신우회 이야기죠. 이게 사람 이름인 거죠. 신우회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이 고대 이집트어로 이제 자네헤트라고 하는데요. 자네헤트라는 이름은 돌무화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돌무화과가 어떤 나무냐면은 그 이집트의 그 중요한 여신 중에 하토르 여신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의 신성한 나무가 네.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는 뜻은 하토르 여신의 아들이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하토르 여신의 이제 아들이다. 사실 이제 이집트 이름 중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누구의 딸이다 라는 그러니까 어떤 신의 아들이다, 어떤 신의 딸이다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우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하토르 여신이 여러 가지 신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의 수호신이에요. 이집트 네. 이방 땅의 이제 수호신. 어. 그러니까 또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이집트인들의 수호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 신우회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아마 이런 그 돌무화과의 아들이란 이름 자체가 신우회 이야기의 오랜 망명 생활의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한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창작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예, 다 맞습니다. 고려해서 장명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죠.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이제 사망 후에 사체를 미라로 만들었는데, 이때 다른 장기들은 다 꺼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했지만 지혜와 감정의 중심인 이것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것도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바로 주실 수도 있을까요? 힌트 살짝 주실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미라를 제작할 때 이제 다른 장기들은 다 적출을 하거든요. 네. 예, 간이나 폐나 위장이나 소장 같은 것들은 다 빼내는데 어. 이거는 남겨둬요. 예, 왜냐하면 어. 이게 이집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장기고요. 네. 그다음에 살아있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음. 장기고, 그다음에 이 장기에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뇌 기능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부위를 지금 가리키셨습니다. 예, 손으로.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나요? 예, 첫 번째 추천곡은 모차르트 인 이집트라는 앨범에서 제가 추려왔습니다. 모차르트 인 이집트는 이집트 고유의 악기로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연주하는 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우리 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으로 온 학생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학생이 자신이 어렸을 적에 이집트 악기로 연주되는 여러 곡들을 들었는데 그게 음.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아, 이게 원래는 모차르트의 작품이었다라는 걸 오.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이집트 현지 음악가들이 모차르트의 선율을 나름 해석을 해서 자신들 고유의 악기로 연주를 하는 풍습이 이집트에는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음악인데 제가 오늘 이 앨범에서 선택한 거는 이제 이집시언 심포니 25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음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이제 마주했던 것이 언제였냐면은 그 밀로스 포먼 감독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 예, 모차르트의 네.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맨 앞장면에서 이제 그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을 묘사할 때 배경음악으로 이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음악을 첫 음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이집션 심포니 25번 중에서 일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를 품고 오신 유성원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낭독해 주신 부분에서 신우회가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나는 이렇다 왕실의 궁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급박하게 신우회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신우회가 이동을 해서 아시아인들에게서 끓인 우유를 이제 받는 과정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게 금방 네,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우이가 이제 황태자와 함께 네, 원정을 가거든요. 예, 네. 리비아가 지금 이집트 서부 쪽에 있는데 그 리비아 지역으로 원정을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왕세자가 원정을 가는 도중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왕궁에 있던 부왕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령이 이제 왕세자한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니까 그 왕세자가 굉장히 급하게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원정 도중에서 급하게 돌아가는데 또 다른 전령이 와서 같이 원정을 갔던 다른 왕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신우회가 엿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때 이 원정에서 그의 뒤를 따르던 왕실 자녀들에게도 전령이 보내지니 그중 한 명이 호명될 때 마침 내가 시종을 들고 서 있었다. 그가 말할 때 나는 조금 떨어져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심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며 팔은 늘어지고 사지가 떨리니 숨을 곳을 찾아 펄쩍 뛰어올라 행인과 길이 나뉘는 풀숲 사이로 몸을 숨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들으면 안 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이게 이제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이집트 역사에서 그 왕이 그 살해당하는 그 왕의 이제 시해 음모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존재를 했는데 아메네마트 1세라는 파라오도 아마도 이제 궁정에서의 그런 왕실 음모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되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승계가 정해진 왕세자가 아닌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럴 목적으로 이제 왕을 시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을 신우회가 듣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취득하게 된 정보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런 왕실 음모에 휘말리면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네. 아마 본능적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 음. 모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가 아니라 예, 몇 번 반복해서 그 신우회의 예, 마음이 여러 가지 이게 고백이 나오는데 심장이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예, 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마치 뭐 신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심신미약을 하고 주장하죠. 내가 예, 그때 왜 거기서 도망을 쳤는지, 떨어져 나왔는지, 원래 경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종잡을 수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 같아.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 읽으면서 또 주석도 달아두셔가지고 예, 따라 읽으면서 와, 이 신우회란 인물 진짜 매력적이다 생각했거든요. 계속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신우회 씨는. 이 작품의 일종의 이제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 열린 결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음, 그러니까 신우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갔다라는 게 작품이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독자가 알아서 읽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그 문학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사실은 그 파라오는 끊임없이 너의 결정으로 해서 네가 도망을 간 거고, 음, 그게 나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관대해서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네. 신우에는 왕을 만나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다. 신이 네. 부여한 운명이 아닐까. 음, 정말 나로서는 이게 불가해한 일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독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가 의도해서 도망을 간 건지 그쵸. 아니면은 그땐 정말 아무런 정신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여서 도망을 간 건지 네. 이걸 알 수 없게 되는데 뭐 이걸 이제 독자의 몫으로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작가의 일종의 그 기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벌써 열린 결말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 너무나 열린 결말이 이렇게 역사가 깊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운 느낌이 들기도 예, 하고 그리고 신우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이방인이 된 거잖아요. 어찌 맞습니다. 보면 예, 거기서 이제 책 안에서 아시아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존재들을 만나서 또 그래도 환대를 받습니다. 예, 나름대로 예. 그 얘기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시아라는 게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그 자신들보다 동쪽에 사는 민족들을 다 아시아 네.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되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당하는 어,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아시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에는 이제 부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부족들이 살고 그다음에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고 그랬고 그리고 이집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정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집트가 국력이 강했을 때는 이집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우리로 네. 치면은 뭐 보호국 이었던 곳이었고 음,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어차피 이집트인이 창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집트인 어디 가도 우수하다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시누에가 거기 가서도 이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네. 그다음에 암문엔시라고 하는 그 족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암문엔시의 장녀하고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해서도 이제 본인이 족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부족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기 질투한 또 그쪽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용자한테 어, 우리가 용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쪽 장수한테 이제 또 도전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뭐 그래서 이제 뭘 해도 잘하는 이런 인물로 그려져요. 그리고 음, 본인도 이집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네. 자부심을 아주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이런 모습을 어, 보여주죠. 그리워하기도 하나요?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있던 이 다른 부족장한테 음, 도전을 받고 네. 그 도전에서 승리를 하고 아마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나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구나. 어, 이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이집트인으로 보는구나. 네. 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집트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계속
고향인 이집트의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집트 이런 왕에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왕의 시해 음모가 있고 나서 왕세자가 급하게 그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별 무리 없이 이제 승계가 이루어져서 네. 본인이 모시던 왕세자가 왕이 돼요. 세나세르트 1세라는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이제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사면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왕실 포고문을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면 해줄 테니까 이집트로 돌아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 처음에 하고 자전적인 기록의 그 형식을 따라가다가 그냥 빠르게 모험을 원래 살았던 데서 엉뚱한 궤적을 따라서 움직였던 신우회가 예. 제가 볼 땐 다시 또 이제 금방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 사이에 한 줄씩 한 줄씩 기록된 것들이 굉장히 굴곡이 또 파란만장하기도 예. 하더라고요. 위협이 있기도 하고 또 왕에게 편지 보냈을 때 또 아무래도 마음 졸이는 게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렇죠. 또 다행히 돌아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그러면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실의 자녀들이 입시했는데 그때 폐하께서 왕비에게 이르시되 보시오 신우회가 활자비들이 만들어낸 아시아인이 되어 돌아왔구려 하시니 왕비께서 크게 비명을 지르셨고 왕실의 자녀들도 하나같이 비명을 지르고는 폐하의 말씀에 여쭈기를 진정 그입니까 폐하 주여 하니 폐하께서 이르기를 진정 그로다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요. 그러자 폐하께서 이르시기를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행설수설하지 말라. 그는 궁인이 되어 다른 관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최측근 궁인 중 하나가 될 것이로다. 그대들은 의상실로 가서 그의 입시를 준비하라 하셨다. 최초의 소설 신우회의 이야기의 일부 유성환 박사님 목소리로 이렇게 또 만나봤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뭔가 안도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예,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이제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신우회가 원래 모셨던 그 왕비, 그다음에 이제 왕실 자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신우회를 바로 못 알아봅니다. 예, 외국에서 워낙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이제 그렇죠. 의복이나 이런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저 사람이 정말 신우회가 맞습니까라고 왕한테 되물어보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뭘 보여주냐면 신우회가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어쨌든 왕은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궁인이 되어서 다른 관리들과 함께 나를 이제 그 모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본인이 그토록 염원하던 왕의 사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이제 이 작품의 클라이막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작품이 끝나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기승전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인공은 신우회이기도 하면서도 뭐 이야기의 승패가 있진 않겠지만 진정한 승자가 약간 이집트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이집트. 그리고 그렇죠. 외부로 나가서 이방인이 됐을 때도 뛰어난 두각을 드러냈던 이집트인 이런 느낌의 메시지가 두둥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작가가 염두에 두었던 것이 우리 이집트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게 사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럴 수 외국에 있죠. 가서 맞아요. 나는 한국인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더 새삼 느끼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창작 의도를 강한 의지를 예, 가지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만들어진 주인공을 한번 이야기다. 외국에 보내서 생활을 하게 하고 어.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인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또 묘사를 함으로써 네. 이집트인이란 이런 거야라고 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추천곡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모차르트인 이집트 첫 번째 음반이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두 번째 음반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음반에 라일라 미스리아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네. 예. 아랍어로 라일라 미스리아라고 하면 이집트의 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음악도 처음에는 그 이집트 고유의 악기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선율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악기하고 서양 오케스트라의 조금 낯선 협업이긴 합니다만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듣고 오시죠.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완역하신 유성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오셨을 때부터 너무 영광이다라고 사연을 주셨었는데요. 4747님이 오늘 방송 청취하기 위해서 이북으로 신우의 이야기 다 이렇게 읽고 북카페 청취 중인데 음악까지 있으니까 너무 흥미진진하네요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진숙 님도요. 익숙한 곡인데 뭔가 악기가 다르니까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어깨 퀴즈 정답이 바운스 바운스 하신다고. 네. 떠오르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문소라님, 음악 너무 재미나요. 흥겹기도 하고 일하면서 듣느라고 톡은 못 올리고 있었지만 매우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선곡 센스까지 갖추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 선곡하시느라도 또 마음 많이 쓰셨겠네요. 예, 오늘. 아무래도 좀 이집트와 관련된 음악을 여러 개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세 곡만 소개하는 게 더 힘들 정도였을 것 같아요. 리스트가 더 길지 않았을까? 예, 좀 좋은 곡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우의 이야기, 이 지금 완역을 하신 건데요. 사실 이 과정이 얼핏 생각할 때는 뭐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뭐 프랑스어를 우리말로 옮기고, 이런 차원으로 번역을 저도 생각하고 있다가, 여기 보면 이제 원전이 나오잖아요. 예. 계속 실려 있거든요. 볼 때마다 자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상형 문자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낯선 거죠. 마치 뭔가 암호 해독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리셨죠. 전반적으로 작업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만든 책이 이것입니다. 저희 오늘 북카페 에디션 원래 그림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상형 문자가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을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자필 사인 요청을 받으면 써드리는 네. 문구가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즐거운 독서 되십시오인데, 그게 그 고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들이 다 문자로 기록돼 있으니까 파피루스를 펴서 읽어라. 라는 그 교훈서의 문구가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좀 써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상형 문자로 예, 맞습니다. 써주시는 겁니다. 그건 보통 사인하실 때 항상 써주시는 멘트. 예, 그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린 좀 달라야 되니까 그 옆에 오늘의 퀴즈 정답까지 그려주시면 딱일 그렇게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럼 오늘만의 북카페 에디션이 되는 거고요. 퀴즈 정답도 그럼 이쯤에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어떤 것이죠? 오늘 예, 퀴즈 정답. 퀴즈의 정답은 심장입니다. 심장. 예. 고대 이집트인들이 심장을 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기와 달리 심장은 단순히 펌프가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감정, 그다음에 우리의 기억,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데 사실 미라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게 한 존재의 결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음 새로운 그 양태의 존재로 이제 이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혼을 구성하는 것들, 뭐 바라든가 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신체도 같이 보존이 돼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로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 방부 처리를 할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를 다 적출하고 심장을 이제 그 따로 두었고 네. 이 심장이 필요한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그 죽음이
후에 맞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살아있을 때는 파라오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시리스라는 명계의 왕이 있습니다. 예, 네. 신인데요. 예, 그 명계의 왕이 다스리는 또 다른 왕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일종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이것에 대한 음.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울이 있고요. 저울에 이제 두 접시가 있는데 한쪽 네. 접시에는 우주의 질서나 정의를 상징하는 깃털을 올리고 음. 다른 한쪽에 그 당사자의 심장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게 그 무게 나의 심장이 올려진 쪽이 더 무겁게 내려가야 되나요? 아니요 무겁게 내려가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아, 그-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네. 네. 제 심장이 깃털만큼 가벼워야 돼요. 아, 가벼워야 예, 된다고요. 심장이 가볍다는 말이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아, 심장이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안 좋은 너무 업보가 이 많다. 속세의 그 관점으로 봤나 봐요. 묵직하게 뭔가 좀 많이 예, 들었을 것 같다. 예, 그게 아닌 거고. 예, 이집트인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했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한쪽에 깃털을 올린다는 것도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예, 이 내세관이 좀 재밌더라고요. 예. 신우해 이야기를 오늘 살짝 맛을 봤는데 신우해 이야기에서도 이런 고대 이집트 문화들이 또 많이 드러나잖아요. 신우해 이야기를 지금 2024년 우리 현 시대에 지금 한국어 독자들이 읽는 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우의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네. 작품입니다. 근데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하고 달리 고대 이집트는 서사시 전통이 없어요. 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영웅 서사시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과 신우의 이야기를 비교했을 때는 신양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조금 더 영웅적이지 않은 조촐한 자기 구원에 불과하죠. 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이 작품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서사도 음, 있고 서간체도 있고 왕실 네. 포고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운명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음, 그리스 비극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가 그렇죠. 신우의 이야기에서 네. 일부 다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음, 이런 요소들을 다 이제 고려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신우의 이야기야말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창작해낼 수 있었던 가장 이집트적인 서사문학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음, 작품의 해제의 제목을 이집트인에 의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인의 서사라고 붙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런 의미에서 붙이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2024년 지금 한국어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 이 시기에 여행도 많이 할 수 있고 세계 곳곳의 일을 지금 내 눈앞의 것처럼 볼 수도 있는 접할 수도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정말 이집트의 진짜 이집트 얘기를 품고 있는 얘기 최초의 소설을 만나는 것도 경이로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작업도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신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다음 작업. 어, 신우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작품이긴 한데요. 네. 이것 말고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국엔 거의 소개되지 않았는데 음. 다음 작품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 이건 오. 이집트 신화의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되는데 이집트를 대표하는 그 두 신인 호루스하고 세트가 왕위를 놓고 경쟁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음.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신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애를 달고 해서 네.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독자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뭐 난파당한 선원, 어. 쿠프왕과 마법사 이야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형제 이야기, 음. 이런 작품들도 신우의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포맷으로 꾸준히 출간을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언급하신 작품들이 이 책에도 이제 줄거리와 함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난파당한 선원 등등 그 잠깐 소개하신 거 보고도 얘기 너무 궁금하다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면서 그냥 플롯만 나와 있는 건데도 음, 보면서도 약간 너무나
작품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예. 오래전 얘긴데도.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예.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예, 그런 고유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난파당한 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파트 이야기의 원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쿠프왕과 마법사 이야기는 뭐 해리포터의 조상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 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계시고요.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곡은 이집트 왕자에서 골랐습니다. 네. 이집트 왕자는 이제 구약 성서에서 모세를 다룬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이집트 왕자 사운드 트랙에서 이제 Through Heaven's Eyes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네. 모세하고 신우회가 이집트 밖으로 도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Through Heaven's Eyes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지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라고 이제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조언이 이 신우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도망을 갔는데 그게 본인이 의도해서 간 건지 아니면 이게 신들의 부과하는 운명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신우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은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곡에 엄청 공들인 느낌이 묻어납니다. 오늘 북카페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죠? 시간 너무 빠르죠? 시간 너무 빠르게 가네요, 진짜. 네, 다음번에 꼭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 북카페 에디션 받으실 분은 1145님, 9553님, 이혜정님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주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